여러분, 세계 3대 시장이 침체한다. 그래서 세계 시장도 복합위기가 오고 대한민국도 복합위기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난으로 장난 아니죠. 올겨울이 되면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금리가 결국은요 소비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 물가나 금리는요 신흥국에 그대로 타격 줍니다. 게다가 중국은 성장률이 지금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중국이 예상하는 5.5%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에다 코로나 위기에다가 이상기후까지 따지면요 진짜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분기면 미국 경제 성장률 잠정치입니다. 마이너스 0.6%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1분기에 이어서 말입니다.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였거든요. 2분기에는 속보치에서는 마이너스 0.9%였지만 잠정치에서는 0.6%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1분기 이어서 2분기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사실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뭐 경착륙이 됐든 연착륙이 됐든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1분기에 여러분 4.8%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가 5.5%지만 이거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요 3% 성장률 예측하고 있고요. 노무라는요 2.8%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유로존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올해 예측치가 1.3%예요. 이것도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지금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치입니다. 그만큼 이상기후가 유럽을 덮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강바닥이 말라서 물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독일의 라인강이 수위가 30cm까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전쟁통에 유럽 경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한 방 때렸죠. 가뭄까지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유럽 경제가 성장할 힘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어떤 순서를 밟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입니다. 세계 3대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이 세계 3대 시장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점점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침체의 늪으로. 이렇게 침체의 늪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결국 세계 경제는 복합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수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S&P 글로벌, 쉽게 말하면 PMI, 구매 관리자 지표입니다. 지금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표가 50 미치기는 한데요. 한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밑으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지금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 이게 50이 기준치거든요. 50이 기준치인데 50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4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만 하더라도 47.7이었거든요. 27개월 만에 그러니까 2년 하고도 말입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악재가 연속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외생 변수가 가장 큰 악재입니다. 유럽의 에너지난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상기후까지 덮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도 지금 침체고 유럽도 침체고 중국도 침체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 홍콩을 포함하면 30% 수출합니다. 미국에는 15% 넘게 수출하고요. 유럽에도 2자리 넘게 수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3대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도요. 2022년 성장률을 2.6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2.6보다 더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낮췄거든요. 2.4를 0.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물가는 장난 아니에요. 물가는 2022년 올해 5.2%의 물가 상승률이 기대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물가가 2.9%가 아니라 3.7% 예상된다.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외생 변수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복합위기를 맞는다. 또 그것도 현실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생 변수의 어떤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문제는 내재 변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내재 변수도. 기본적으로는요.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다.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여당은 지도부가 와해가 되어 있고요. 야당은요. 포퓰리즘에 어떤 휩싸여 있습니다.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국회가 저렇게 정지되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세금 폭탄부터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줄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세금 폭탄에 대한 것, 특히 종부세를 낮추는 것, 지금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공룡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선 때는 종부세 인하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대선 끝나고 하니까 나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소비는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는 해요. 소비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소비가 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아직까지 지표는 그렇게 막 썩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망했어요. 수출이 계속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요. 2월하고 말입니다. 2월하고 3월 빼놓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2월하고 3월 빼놓고는. 그러면 여러분 이 적자의 규모가 커지겠죠.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면 말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무너질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결국 수출 기업 중에는 적자 수출을 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묵으면 묵을수록 경제는 더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큽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외생 변수와 내재 변수가 한꺼번에 지금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예요.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위기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말입니다. 그게 복합위기거든요. 이대로 가면 복합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일단은 부채거든요. 부채가 가장 먼저 터질 거다 생각을 하는데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보다 기업부채가 터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당장은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부채가 더 위험해진다는 것. 이게 수출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요. 대한민국 경제에 복합위기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지금 복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합위기에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을 쌓는 거다. 현금을 지금 쌓아가야지 위기가 터졌을 때 기회를 잡는다.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자고요.